미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함유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2부의 오늘 일발장전은 역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주제의 맥락, 큰 맥락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달리고 있는 거죠. 지난해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각 그 산유 회사들이 이 산유 취소를 막아버리는 그 감산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재고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쿠싱 지역에 이제 재고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만 미국도 지금 앞서 김영 매니저 얘기했듯이 남반구가 상당히 이상하게 추워져가지고 난방유 수요 거기에 이제 드라이빙에 쓰이는 휘발유 수요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산업이 계속 돌아가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유가가 오르면은 우유값도 오릅니다. 이게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유가가 오르면은 농산물 가격이 또 자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관리하기 위한 트랙터, 뭐 난방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 여기 뭐 떼야 되죠. 네. 농기계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값이 오릅니다. 사료값이 오르면은 그걸 먹어야 되는 돼지고기와 소, 그다음에 뭐 가금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오르고 계란값도 올라요. 그러면은 이제 소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유값도 오릅니다. 그렇죠. 그럼 유지 가격도 오르고 다 올라요, 오르기는.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계란 가격도 오르고. 계란 가격도 오르고. 네. 뭐 적당히 오르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급등하거나 그것이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에 이 자본 시장에 영향을 줄까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이렇게 아까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 수준은 아닌데 오히려 시장은 디플레이션보다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낫습니다. 돈을 이렇게까지 풀었는데 디플레이션이 왔다? 그러면 그게 더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 기업으로는 돼지고기 얘기 좀 해서 뭐 언급했던 기업인데 그러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고 해서 팜스코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면 종목으로 대응하자인데 내일도 뭐 관련된 기업을 계속 또 작은 것들 좀 찾고 있고요. 팜스코는 아시겠지만 이 돼지고기로 참 유명한 회사죠. 뭐 선진, 팜스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반 양론이 좀 분분한 간인데 어제 이제 요식업계에서는 공깃밥도 한 그릇에 지금 50%를 올려야 된다. 1,000원에 1,500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왜냐하면 쌀값도 올랐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은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 대비해서는 25% 올랐다고 합니다.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저 가격보다도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어제 이제 선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사 동종업체죠. 이제 이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이익이 연간 1,069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165% 증가했고 4분기에 급증을 했어요.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선진이 38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뭐 일회성 보너스 주고 상여금 주고 비용 다 떨어내고도 1년 전체 영업이익이 한 35에서 40% 가까운 이익이 4분기에만 집중이 됐기 때문에 팜스코도 아직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온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을 그래서 주목합니다. 수익 곡선이 굉장히 하반기에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이 그 가택에서 거주하시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밖에서 못 먹는 삼겹살들을 댁에서들 많이 드시고 있죠. 가족들이 다 먹어야 되니까 많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 앞다리, 뒷다리, 뭐 등, 배 다 먹는 거. 돼지는 좀 불쌍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팜스코의 영업이익을 추정해 봤을 때 한 500억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보면 시가총액 4천억만 줘도 주가는 한 11,000원, 지금 9,000원대니까 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좀 있다.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라는 건 보지 마시고 이익이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의 본질을 파악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큰 화두가 모든 기업들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빨리빨리 얘기해 드렸는데 자, 돼지고기 붙여봅시다. 정태근 팀장님.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식 탕수육 가격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도 네. 중국만큼이나 우리 한국 분들도 돼지고기 소비가 많죠. 많죠. 네. 네. 그게 이제 뭐 회식이나 이런 모임들이 없으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지만 사서 드시잖아요. 집에서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진짜 그냥 나가서 먹는 게 더 싼 것 같아요. 그럴 수 집에서 있어요. 재료 사서 먹으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맞아. 네. 그
저 뭐지 계란만큼이나 우유 같은 게 최근에는 우유를 제가 안 사봤는데 우유가 그 이마트라든지 자체 PPL 상품 같은 경우에 1000ml에 예전에 2,000원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 한 마트 한 가볼 생각인데 우유값이 어느 정도 올랐을까 상당히 좀 궁금한데. 유지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거래되는 거 보면 네. 이게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빵 가격도 뭐 9%다 올린다는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인플레이션 모든 문제가 계속 것들이 나올 것 영향, 같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웃긴 건 그 쌀은 항상 남아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쌀값은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올라가요, 계속.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일단 돼지고기 얘기 좀 우스갯소리 좀 드렸는데 뭐 네. 탕수육 가격 올라간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네. 실적하고 연관이 직접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네. 아무래도 뭐 좀 전에 팜스코 말씀해 주셨는데 뭐 팜스토리라든지 우리손 FNG 뭐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뭐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돈 사육이 매출의 31% 정도 되고 우리손 FNG 같은 경우 양돈 가공이 한 75% 되거든요.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팜스토리라든지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반등을 하려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선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가 지금 팜스토리거든요.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뭐 단기 반등 나오고 난 이후에 가격대를 보시면은 지금 한 1,300원대, 1,400원대 지지적 보이면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 만들면서 돌아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옥수수라든지 미리한지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일단은 돼지 사료, 돼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사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돼지 사료를 보게 되면 옥수수 가격을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뭐 대상이라든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팜스코라든지 뭐 이지홀딩스 이미 언급이 됐었던 종목들 일단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물론 들고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장 상단에는 이제 CJ 제일제당이 네네. 등장을 하긴 해요. 그죠? 네. 뭐 음식료로 치면은 물론 뭐 라면이나 뭐 네. 이쪽도 회사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제당을 제가 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돌아서면은 그때 봐도 될 것 같아서 차트를 못 일단은 봤네. 네. 네. 그래서 차트 이게 테크니컬한 분석도 중요하죠.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네.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유가 얘기 나오게 돼서 원자재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그 산업용 금속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풍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풍산을 일단 뺄게요. 풍산 일단 네, 빼버리고 네. 그리고 영풍이란지 이구산업, 뭐 대창 이런 종목들이 있고 서원이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들이 다 동이에요. 구리, 동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대창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제일 산업용 근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은 산업용 기계류에 대한 어떤 기초 소재를 현재 이 회사가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창을 좀 주목하고 산업용 금속 섹터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소위 말해 비철 금속입니다. 비철 금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산업용 금속이라는 네임을 좀 붙여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대창이라는 기업도 있고 최근에 뭐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대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것도 차트적으로 좀 돌아서주고 있다 좀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지금 1,500원대 지지받고 어쨌든 21선 5일 이평선이 이제 회복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동제품 관련 회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그 반등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차트 보시면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2,400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가량 급등이 나왔는데 네. 어쨌든 뭐 가는 놈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산업용 금속 같은 주가가 경우는 상승하면 다 네네. 뭐 사연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돈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팜스토리, 우선 FNG 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유가 관련해서 산업용 금속, 비철 금속 관련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구산업, 대창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니켈 관련 종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니켈 관련 종목이 황금 ST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직까지 차트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니켈 관련주니까 한번 참고만 좀 해보시고 그리고 니켈 대신 니켈 선물 ETN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ETN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대신 니켈 선물 ETN이 있으니까 참고는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니켈, 상업용 금속, 돈육 요 정도 말씀드리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인플레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는 주제. 물론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주제이긴 해요. 그리고 뭐 곡물이나 뭐 이런 식음료 그리고 원자재 반복적으로 또 많이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거를 매칭을 좀 시킨 거고
자, 그러면 김영희 매니저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네. 아니 고물 가격이 오르고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거 운임해야 되는 그렇죠. 운임지수 올라가고 운임지수 올라가면은 선박 발주는 당연히 늘어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수. 결국 구조가 오늘 있어요. 이제 일발장전의 주제가 상단의 인플레를 피할 수 없다면 종목으로 대응한다가 주제잖아요. 저걸 왜 저렇게 줬는지 저도 그래서 잘 어쨌든 현대미포조선 네. 뭐 갖다 붙이면 당연히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다만 그렇게 붙이면 삼성전자까지 간다니까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팜스코를 이제 일단 화두를 던져 주셨잖아요. 네. 식품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특히 우리 뭐 살림을 이제 책임지고 계시는 주부분들이 더 이제 좀 그 절감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네. 뭐 얼마 전에 끝난 뭐 설 연휴 때도 맞아요. 사실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많이 좀 올라가지고 가게 이제 부담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런 이제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당연히 좋아졌을 거예요. 우리 네. 팜스코도 4분기 실적이 거의 한 200억 정도 이제 육박한다라고 보면 앵커께서 이제 추산해진 것처럼 한 5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뭐 한 3천억대 정도 시가총액이니까 네. 업사이드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팜스코는 사실 이 돈육 회사들을 멀티플 네. 성장성 포인트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돼지고기 성장해 봐 뭐 그렇죠. 이만한 돼지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논리의 비약이지만 근데 이제 4분기에 급성장하는 수치들을 보면은 1분기에는 연결해서 또 더 늘 수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것들이 네.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네. 그래서 차트를 보고 팜스코를 그냥 조금 더 기술적인 분석을 좀 그런 거 해드리면 좋죠. 주가가 어쨌든 뭐 4,000원대에서 지금 9,000원대까지 거의 100%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팜스코의 주가가 지금 이제 9,130원 정도 하고 있고 불과 이제 한 달여 전에 이제 한 4,000원대 중반 정도 이제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2015년, 16년 때 또 팜스코의 주가가 이제 거의 최고치를 이제 찍었을 때 한 22,000원대까지 가격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 당시 때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이제 넘어가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실적이 뭐 500억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과거에 이제 실적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는 거의 뭐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시세, 선진도 마찬가지예요. 팜스코랑 선진의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종목을 좀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 방금 우리 그 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이제 이런 뭐 돈육, 양계, 그 다음에 뭐 또 사료 다 이제 포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기업은 이지홀딩스잖아요. 워낙 많은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뭐 식료품이라든지 첨가제와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 꼽는다면은 뭐 이지홀딩스 그리고 이지홀딩스는 사실 이제 지금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이지바이오. 네, 주가의 움직임이 최근에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선진이라든지 팜스코에 비하면은 정말 좀 비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지바이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료들의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네. 농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료는 쓰긴 써야 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사용하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사료 이제 첨가제가 이제 조금 많이 활용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식료품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것과 이지바이오도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지바이오 하나 추가를 좀 하고요. 네. 전혀 이제 좀 다른 논리로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인플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 시대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좀 유망한 업종은 결국 은행 업종이거든요. 금융, 예.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이제 또 카카오뱅크 뭐 또 상장도 이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또 작년에 또 역대급의 또 실적이 나왔었던 KB금융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인플레 시대 때 이제 우리 자산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약간 소위 말해서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좀 중장기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이 은행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인플레이션 해지용 종목이라면 사실 금융주가 제일 먼저 그렇죠. 저기죠. 네,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조금 올라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프리미엄을 조금 갖다 붙인다면은 한 11만 원대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한국금융지주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KB금융도 뭐 월봉으로 놓고 보면은 주가가 뭐 7만 원대에서 이제 조금 회복이 됐는데 겨우 이제 4만 5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익은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주가는 4만 5천 원대다. 물론 이제 우리 금융주들이 사실상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거다라는 거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장 금리가 거의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장사를 좀 잘했다.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예대 마진이 좀 개선되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KB금융이 단연 또 돋보이는 이제 실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KB금융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 이런 은행주들도 인플레를 이제 대비하는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미 뭐 대부분 다 많이 알고 계시고 영역을 좀 이렇게 확장해본 의미였고 네. 또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아이디를 자연소리라고 쓰시는 분이 돼지 농장을 직접 운영하시나 봐요. 근데 현지의 가격, 돼지 가격은 굉장히 지금 낮은 싸죠. 수준이고 네, 맞아요. 사료 가격은 올라가고 근데 판매되는 시중 가격은 급등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간 유통 마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이게 일이죠. 유통 구조가 네. 너무 그거는- 많아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거를 지금 다루기에는 이게 농수산 방송은 아니라서 하여튼 그 중간 유통 네. 마진과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는 사실 지금 밑에 있는 우린 주식장만 얘기한다면은 저런 회사들의 이익이죠. 그걸 뭐 틀리다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안 돼요. 그렇게 가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네.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정부 정책이 네. 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면은 조금 마무리하고 김명민 네. 의원 또 돌아가셔야죠. 네, 오늘은 어쨌든 현대미포조선 소개를 해드렸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오후 4시에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해드릴 거거든요. 어제 어쨌든 시장이 좀 좋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분들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제법 좀 강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좀 잔인한 발상일 수도 있는데 일본에 자꾸 지금 지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조선, 뭐 철강, 뭐 화학업종 이런 업종들이 일본 이제 지진과 관련된 반사 수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니어도 사실은 잘 되고 있는데 더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하나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저는 예.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소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좀 많기 때문에 일본 지진과 관련된 어떤 그 공급 밸류 체인에 어떤 문제가 좀 생겼을 경우에는 국산화가 점점 더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업황 여전히 좀 좋다. 뭐 그런 부분들 오늘 다시 한번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켓 키워드, 아니, 종목 키워드. 네. 네. 그리고, 일발장전. 1년이 넘었는데 코너 이름을 아직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해주신 우리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